반갑습니다. 스케치TV입니다. 오늘은 조금 무거운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노인복지에 몸담은 지 벌써 10년이 조금 넘었는데요. 노인 문제와 관련된 강의를 하면서 해마다 부모님을 요양시설에 보내시는 분들이 늘어가고 있음을 느낍니다. 어쩔 수 없이 선택한 것이겠지만 자식 입장에서는 마음이 굉장히 무겁고 죄스러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집에서 모시고 싶으나 이러저러한 사정으로 집에서 함께 하지 못하고 요양시설로 보내드려야 하는 현실 앞에서 죄책감도 느끼고 또 상실감도 느끼시더라고요. 과정이야 어떠하든 자식은 부모들에게 효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까지 일을 해오면서 알고 느끼게 된 좋은 요양시설 고르는 법과 아울러서 비용 계산을 스스로 하실 수 있는 방법을 설명드릴 건데요. 생각보다 일반인들께서는 잘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시설 고르는 법과 비용 계산에 앞서서 노인에 대한 현실을 잠깐 살펴보면 우리나라 노인의 네 가지 고통은 첫째가 질병, 그리고 두 번째는 빈곤, 세 번째는 고독, 네 번째가 무위라고 하는데요. 보통 병고, 또 빈고, 그리고 고독고, 무위고라고 하는 네 가지의 고통이 있다고 합니다. 좋은 요양시설을 고르는 법은 우선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시설들을 골라야 하는데요. 검색창에서 장기요양보험공단이라고 치면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가 보입니다. 이 홈페이지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메인 화면이 뜨는데요. 로그인이 필요 없기 때문에 누구나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간에 장기요양기관 찾기를 클릭을 하시고요. 그러면 화면과 같은 창으로 연결이 됩니다. 이제부터 장기요양기관을 검색하실 텐데요. 부모님이 계시는 지역이나 아니면 자녀들이 살고 있는 지역 중에 부모님이 원하시는 지역을 중심으로 검색을 하는데 저는 우선 서울시를 검색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 바로 옆에서 구별 검색을 클릭하면 화면처럼 표시가 되는데요. 도로명은 굳이 안 적으셔도 되고요. 바로 아래 급여 종류를 클릭하시면 위의 노인 요양시설과 노인 요양 공동생활가정부터 이렇게 쭉 나열이 되는데 요 두 개 노인 요양시설과 노인 요양 공동생활가정은 시설이고요. 그 다음에 방문 요양부터 방문 목욕, 방문 간호, 주야간 보호, 단기 보호, 복지연구는 재가 시설로 구분이 됩니다. 부모님을 요양원과 같은 시설로 보내드리지 않고 집에서 모실 경우에는 방문 요양이나 주야간 보호센터 등을 선택하시면 되는데요. 이번 영상은 시설 위주이기 때문에 시설을 고르셔야 하는데 노인 요양시설은 10인 이상의 시설을 말하고요. 노인 요양 공동생활 가정은 9명까지 함께 지내시는 공간을 말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보다 노인요양시설을 더 많이 가시는데요. 많은 분들이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에 대해서는 잘 몰라서 그런 것 같더라고요. 9명까지만 입소가 가능하기 때문에 훨씬 가정적이고 보호자들도 방문이 요양시설보다 자유롭고요. 훨씬 가족적인데도 말이죠. 어쨌든 지금은 노인요양시설 위주로 살펴보겠습니다. 노인 요양 시설을 클릭을 하면 이렇게 화면이 바뀌는데 여기서 굳이 기관명을 적어서 찾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바로 옆에 있는 설립 주체를 누르면 화면과 같은데요. 당연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것이 좋지만 문제는 정원이 꽉 차서 들어가시기가 힘든 단점이 있습니다. 그럴 땐 6개월이나 1년 전에 미리 신청해 두셨다가 자리가 났을 경우 입소하실 수가 있는데요.
코로나19 때처럼 바로 자리가 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요양시설로 보내드릴 시기가 되었다고 하면 부모님과 상의하여 미리 신청해 두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때 당장에 부모님을 시설로 보내드려야 할 형편이라면 우선에 신청부터 해두시고 법인이나 개인, 기타 시설에서 지내게 하시다가 자리가 나면 옮겨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선 전체로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정원인데요. 가장 위의 1에서 10명 미만은 노인 요양 공동생활 가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아래부터 10명부터 100명 이상까지가 요양시설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바로 옆에 있는 이용 가능은 당연히 가능으로 선택을 하셔야지만 당장에 모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 치매가 심하셔서 치매 전문 시설에서 모시기를 원하시면 바로 아래에 있는 치매 전담형 장기요양 기관에 체크를 하시면 되는데요. 이때 노인 요양 시설 내 치매 전담실인지 치매 전담형 노인 요양 공동생활 가정인지 주야간 보호 내 치매 전담실인지를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요양시설 내 치매 전담실은 10명 이상의 어르신들이 계시는 곳이고요. 치매 전담형 노인 요양 공동생활 가정은 9명 미만의 어르신들이 계시는 곳, 그리고 주야간 보호 내 치매 전담실은 재가 시설로서 집에서 모시면서 아침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라든가 아니면 아침 9시부터 12시까지, 10시부터 3시까지 이렇게 보호자의 상황에 따라서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에는 인지활동형 프로그램 제공기관이라고 해서 5등급, 치매 등급인 5등급 어르신들이 이용하실 수 있는 재가 서비스이고요. 최초 치매 수급자 방문 간호 제공기관 체크를 하시면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치매 진단을 받으시면 방문 간호 서비스를 일정 횟수 동안 무료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제도가 있기 때문에 체크를 하시면 방문 간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시범 사업이나 기타가 있는데 장기 요양 제도의 발전을 위하여 시범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기관을 선택하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기타는 청구 그린기관 또는 장기요양기관 패널이라고 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어서 참여하는 기관들이기 때문에 조금 더 괜찮은 시설일 가능성이 높지만 저는 모두 무시하고 그냥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치매 전담형 장기요양기관의 체크도 해제를 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새로운 창이 생성되면서 서울시에 있는 모든 요양시설이 뜨게 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요양원부터 아래로 바를 내리면 행복한 집까지 10개 기관이 보이고요. 그리고 그 아래 차례대로 계속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번을 클릭하면 역시 10개의 기관이 또 나타나고요. 화면에서 알 수 있듯이 뒤로 갈수록 기관명 바로 옆에 알파벳이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는 기관명 바로 옆에 A라는 알파벳이 있으면 직전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인 A등급을 받았다는 의미이고요. B는 우수기관, 그리고 C는 양호한 기관이라는 의미이고요. D는 보통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E는 미협으로 이러한 기관들은 휴업이나 업무 정지 등의 사유로 정기 평가를 받지 못해서 수시 평가 기관으로 가능한 한 선택하지 않는 것이 좋겠죠. 이 이후 신설은 새롭게 요양시설 설치를 받은 곳으로 처음이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오히려 선호하지만 평가를 받거나 자료가 축적되지 않아서 부모님을 모시기에 주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 지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시하는 평가 지표 중 일부인데요. A등급부터 E등급까지 점수 구간을
나누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등급 같은 경우에는 D등급을 충족하지 못하는 장기요양기관인데요. 보통 행정처분을 받거나 부당청구 또 노인학대, 거짓자료 제출을 했던 기관들이 이 등급을 받기 때문에 부모님을 모시기 위한 요양시설을 고를 때는 이 등급은 가급적 자제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다시 첫 화면으로 돌아와서 1번의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서울요양원부터 살펴보겠는데요. 서울요양원을 클릭하시면 여기에 클릭을 하시면 이 시설과 관련된 정보들이 뜨는데요. 우선에 시설명, 장기요양기관 이름이죠. 시설명, 그리고 주소, 전화번호를 포함해서 각종 정보와 함께 홈페이지 주소까지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맨 아래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이나 손해배상책임보험은 반드시 기관이라면 반드시 가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의 다 Y로 표시되어 있을 거고요. 여기에선 주소가 공개된 홈페이지를 반드시 클릭해 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그러면 이렇게 시설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가 연동이 되는데요. 홈페이지 관리는 평가에서도 가점 항목이기 때문에 수시로 업데이트를 하며 관리를 해야 하지만 상당수의 기관들이 여기까지는 신경을 쓰지 못하더라고요. 그래도 우리 부모님을 모시기 위한 시설을 찾는 분들이라면 역시 꼼꼼히 살펴서 최근에 업데이트한 날짜라든가 또 공지사항부터 여러 가지 게시판들을 둘러보시고 대략적인 느낌을 파악해 두시기를 권장드립니다. 홈페이지를 잘 관리한다는 것은 그만큼 시설 운영을 위해서 노력을 한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또 부모님을 모셨을 때 집에서나마 부모님의 생활상을 간접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처음 보내드릴 때 있었던 죄책감을 조금이나마 드러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원봉사 안내에서 보는 것처럼 모든 시설은 자원봉사자를 활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자원봉사자로 등록해서 부모님이 계시는 요양시설에서 자원봉사를 하면서 하루 종일 곁에 있어 드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살펴봐야 되는 것이 정원 그리고 현원 정보인데요. 이미 이용 가능 시설을 체크하고 들어왔기 때문에 당장에 부모님을 모실 수는 있지만 이렇게 정원, 현원 정보에서는 남녀 비율이나 또 대기자 인원, 이용 가능 인원을 살필 수 있어서 확인을 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인력 현황을 살펴보면 서울요양원의 경우에는 요양보호사 1급 6명만 있다고 현재 되어 있는데요. 아마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운영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의사나 간호사, 영양사 같은 이러한 직종들은 지금 빠져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홈페이지가 잘못되었는가 싶어서 제가 다른 곳을 눌러보니 현재 총 181명의 인력이 일을 하고 계시다고 하네요. 아마도 서울요양원은 일반적인 곳들과 조금 다르게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기본 정보부터 시작해서 평가 정보라든가 정원, 현원 정보, 인력 현황, 또 시설 현황까지 보셨으면 비급여 비용을 반드시 살펴보셔야 하는데요. 장기요양보험공단을 통해 연동되는 시설에서 보여지는 이러한 비급여 비용은 각 시설들이 공단에 해마다 통보한 비급여 금액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밝히지 않은 비급여를 추가로 받는 것은 불법이므로 반드시 알고 가셔야 합니다. 서울요양원의 경우에는 간식을 제외한 식비가 한 끼에 3,000원, 하루 3끼 해서 하루에 9,000원의 비용이 발생이 되어서 한 달이면 27만 9천원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상급 침실을 사용한다면 2인 1실 하루에 15,000원 해서 46만 5천원, 그리고 이미용비는 보통 실비이거나 무료인데요. 이는 미용 자원봉사자를 대부분 다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간식 비용은 1일 500원인데 2회 드리니까 1,000원씩 해서
한 달에 31,000원으로 책정이 되었네요. 지금 현재 이 비급여 기준은 31일 기준인데요. 30일이 있는 9월 달이나 아니면 11월 달 같은 30일이 있다면 조금씩 빼서 차감해서 그렇게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조금 전에 살펴본 비급여 외에도 우리 부모님을 모시기 위해서 비급여가 더 발생이 되는데요. 해마다 보건복지부에서 발표되는 한도액과 그리고 급여 유형별 장기요양 수가표를 이제 계산을 하실 수가 있어야 되는데요. 이것은 2024년도 급여 유형별 장기요양 수가표입니다. 검색창에서 2024년 장기 요양 수가를 치시면 화면과 같은 요양 수가를 치시면 엄청나게 많이 나와 있기도 하고요. 국민건강보험공단 제일 처음에 들어갔던 장기요양보험공단 공지사항에서 확인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검색을 하셔도 이 자료는 나오기 때문에 해마다 책정되는 한도액과 장기요양 수가 정도는 알고 계시는 것이 좋습니다. 한도액은 내 부모님의 등급과 관련해서 한 달에 얼마나 사용할 수 있는지인데요. 2024년도에는 1등급이 206만 9,900원, 그리고 2등급은 186만 9,600원, 3등급은 145만 5,800원, 이렇게 등급이 낮아질수록 한도액도 낮아지고 있고요. 수가는 공단에서 지정해 놓은 시설의 노인요양시설 같은 경우에는 1등급 노인의 경우 2024년도에는 84,240원을 받도록 하고요. 2등급은 78,150원, 그리고 3등급부터 치매 등급인 5등급까지는 73,800원을 매일 받을 수 있도록 해 두었고요. 공동생활 가정인 경우에는 1등급이 71,010원으로 요양시설 10인 이상 요양시설보다는 적습니다. 그리고 2등급 역시 마찬가지고 3등급에서 5등급도 요양시설보다는 적은 수가로 이용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비급여 숫자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시설 본인 부담금이 또 따로 있습니다. 시설 본인 부담금은 20% 부담금이라고 있는데 그것은 20%로 경감 대상자의 경우에는 그 경감액 40%나 60%의 경감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모두 비급여로 처리가 되는데요. 이를 정리해보면 1등급이고 또 10인 이상의 요양시설에 입소를 원하는 경우 그리고 본인 부담금은 일반인 20%라고 가정을 했을 때 우선 1등급 요양시설 1일 이용액이 수가가 84,240원이었기 때문에 이 31일 12월 기준이기 때문에 31일을 곱하면 261만 1,440원이 나오고요. 이를 한도액 1등급 한도액 206만 9,900원 을 빼면 54만 1,540원이 산출이 됩니다. 그리고 본인 부담금은 내가 시설을 이용한 만큼의 금액이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요양시설에서 20일만 우리 부모님을 모시게 하고 나머지 시간에는 집에서 모시게 되면 20일 동안의 금액 84,240원 곱하기 2 한 금액에 0.2를 곱하시면 20% 본인 부담금이 나오는데요. 지금 여기에서는 그냥 한도액을 모두 다 소진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계산을 해보면 본인 부담금이 41만 3,980원이 계산이 되고요. 만약 경감 대상자라면 이 금액에서 40%를 제하든지 60%를 제하고 나머지 금액으로 본인 부담금을 내시면 되고요. 그리고 조금 전 알아본 서울요양원의 비급여 비용 중 상급 침실을 이용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서 상급 침실료를 뺀 나머지 금액 31만 원을 더하시면 모두
126만 5,550원이 나오는데 우리 부모님을 10인 이상의 시설에서 1등급인 경우에 10인 이상의 시설에서 모시는 한 달 총 비용이 이렇게 계산이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좋은 요양시설을 찾기에는 몇 가지 조건들이 있는데요. 가장 먼저 부모님의 욕구를 파악하셔야 하고요. 요즘에는 자기 결정권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이기 때문에 부모님의 욕구 파악이 최우선이고요. 그러자면 부모님께서 요양시설로 들어가고 싶다는 의사가 있어야 하고요. 만약에 제가해서 살고 싶다라고 하시면 따로 지역사회에서 사실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 하는데 자녀들이 함께 살면서 모실 수 없는 상황이라면 요즘은 주거급여가 매우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센터에 가셔서 부모님께서 사실 집들을 알아봐 드리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치매 진단을 받은 어르신이라면 혼자 두는 것이 노인 학대에 해당하기 때문에 방임이나 유기에 해당하기 때문에 절대로 혼자 사시게 하셔서는 안 되고요. 그리고 또 부모님의 욕구 중에서 어느 지역으로 가실지 그리고 또 어떻게 지내고 싶으신지 알아보셔서 부모님이 원하시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시는 곳을 위주로 찾아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운영 주체인데요. 우리나라에는 정부와 지자체를 포함해서 운영 주체가 다양한데요. 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정부에서 운영하는 곳이 가장 믿을만 하지만 입소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고요. 법인이나 개인, 기타 중에서 고르실 때는 특히나 종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부모님의 종교가 불교라면 불교 단체에서 운영하는 기관이 좋을 것이고요. 기독교나 천주 교인이시라면 또 그러한 단체에서 운영하는 기관이어야 프로그램이나 또 생활적인 면에서 편하실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평가 등급인데요. A 등급이 좋을 수도 있지만 저는 이 B 등급까지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관 평가란 것이 노인 학대나 행정 처분이 없는 경우라면 서류를 얼마나 잘 해놓느냐는 것이 평가의 기준이 되는 경우가 많아서 A 등급을 받기 위해 입소 어르신에게 소홀한 경우도 있고요. 또 반면 A 등급을 받기 위해 입소 어르신에게 평소에 잘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B 역시 굳이 A를 받기 위해 노력하기보다 평소에 어르신들께 더 잘 하시는 시설들도 있기 때문에 어찌되었든 평가 등급은 중요하지만 E 등급이나 D 또 C 등급과 같은 이러한 평가 결과를 제외하고 A나 B 등급인 경우에는 우리 부모님을 모셔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기관 운영자의 운영 가치관이나 이념 운영의 방향성 등인데요. 이는 홈페이지를 보시면 대략 파악이 가능한데요. 우리 부모님을 모실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면 리스트에 우선 올려두셨다가 방문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조금 전처럼 홈페이지도 꼼꼼히 살펴보셔야 하는데요. 업데이트 등 관리가 잘 된 시설일수록 부모님의 생활상이나 시설과의 소통이 원활하기 때문에 수시로 업데이트하면서 소식을 알려주는 기관을 추천드리고요. 여섯 번째는 프로그램 내용인데요. 매일 제공되는 프로그램이 부모님의 취미나 욕구 등이 반영되어 있다면 좋겠지만 문제는 홈페이지 상의 프로그램 내용이 실제 적용되는지를 알아봐야 합니다. 물론 대부분의 시설에서 프로그램을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대로 진행을 하겠지만 간혹 누락하거나 변경 등 변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확인을 하시는 것이 좋고요. 노인의 네 가지 고통 중에 무위고를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을 찾으시는 게 좋습니다. 프로그램이 거의 없어서 하루 종일 거실에서 TV를 보시게 한다면 집에서도 시설에서도 할 일이 없어 힘드시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공단 홈페이지에서 프로그램 운영을 클릭해서 보시면 시설에서는 어떠한 프로그램이 운영이 되고 있는지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살펴보시기를 권장드리고요.
사진 같은 경우에는 요양시설에서 생활하시는 어르신들의 활동 모습이 담겨 있고요. CCTV는 지금 현재 모든 기관이 다 달려 있는데 CCTV 역시 많으면 많을수록 사각지대 없이 많은 곳을 선정하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공단의 홈페이지를 보고 리스트를 뽑았다면, 목록을 뽑았다면 보통 뭐 3개에서 4개 기관 정도, 시설 정도의 리스트를 뽑았다면 그 다음부터는 직접 방문해서 상담을 하면서 분위기나 생활 관련 궁금증을 해소해야 하는데요. 상담을 하면서 그 내용이나 분위기를 살펴보시고요. 정말 따뜻한 곳인지 비급여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시고요. 그다음에 시설을 둘러보면서 환경이나 또 분위기, 여가 시설 등을 자세히 살피시는데 특히나 그곳에 계시는 어르신들의 옷차림이나 표정 등을 자세히 살펴보셔야 합니다. 사실 시설 환경은 지자체에서 워낙에 관리를 잘하기 때문에 거기가 거기인 경우가 많지만 그 현재 생활하고 계시는 어르신들의 표정이나 옷차림 등은 굉장히 다양한데요. 머리 모양이나 옷차림 또 어르신들의 표정이 다채롭고 분위기 역시 너무 조용한 곳보다는 다소 시끄럽고 활기찬 곳이어야 시설에서 어르신들의 시설 인권을 어느 정도 보장해 주고 있음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시설들은 잘 없겠지만 간혹 가다가 치매에 걸린 어르신의 경우에는 수면제 투여를 하셔가지고 어르신들의 표정이 이렇게 멍한 시설도 있고요. 아니면 일률적으로 쇼커트를 치도록 한다라든가 어떤 기관은 또 일률적으로 옷을 똑같이 입혀 드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상담을 하면서 부모님이 이제까지 해오셨던 기호식품은 어느 정도까지 허용을 하는지 또 핸드폰 사용은 항상 가능한지 등 개인 사생활에 대한 보장과 같은 것들도 꼼꼼히 확인하고 물으셔야 하고요. 정말 이렇게 세심하게 묻고 부모님의 좋지 않은 성향까지도 모두 말씀드린 후에 입소를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나라의 노인복지법이나 장기요양보험법에는 어르신이 병원에 입원을 하셔야 할 건강이거나 입소 정원이 차지 않는 이상 정원이 남아있는 경우 우리는 이미 입소 가능한 그러한 시설들을 보고 갔잖아요. 리스트를 뽑아서 그 부모님이 어떠한 성격이어도 심한 치매이거나 아니면 폭력적인 성향이 있어도 입소를 원하신다면 어르신을 받아들여야 하기 때문에 그러한 성향들을 말씀드리고 시설에서는 어떻게 대처하는지 또 어떤 방식으로 보살펴 드리는지 확인을 하신 뒤에 결정을 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께서 도저히 못 있겠다고 하시면 처음 계약했던 계약 기간과 상관없이 나오셔도 상관이 없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부드리는 것은 아무래도 자식이 자주 전화하고 또 찾아가셔야 부모님의 인권이나 질 높은 서비스가 보장된다는 점을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비록 형편상 시설에 모시고는 있지만 일주일에 한 번 혹은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집으로 모시고 오셔서 가족들과 함께 식사도 하시고 여행도 하시는 등 부모님의 건강 상태에 따라서 외박이나 외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님과 보호자가 원하면 시설에서는 외박이나 외출을 당연히 허용해야 하기 때문에 언제든 모셔서 나올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외박이나 외출을 하는 경우에 일일 비용이 줄어들기 때문에 비급여 비용 또한 줄일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셨으면 합니다. 모두 그런 것은 아니지만 간혹 일부 시설에서 외박이나 외출을 허락하면 어, 다칠 수 있다는 그 이유를 들어서 거부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당연히 보호자가 또 어르신이 원하면 나올 수가 있는데 보호자들은 이러한 사실들을 잘 모르시더라고요. 이상 좋은 요양시설 찾기에 대한 영상을 만들어 봤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더 좋은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가능하면 돌아가실 때까지 내가 모셔야지 좋겠지만 현대는 그럴 수 없는 다양한 상황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시설로 모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왕이면 내 부모님께서 좋은 시설에서 생활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시설로 보내드린다고 너무 죄스러워하기보다 형편상 시설로 보내게 되시면 마지막 효도라고 생각하고 좋은 요양시설을 당연히 찾아드려야 하고요. 또 시설에 모셨다면 자주 찾아뵙고 가끔 모시고 나와서 바깥 구경도 하실 수 있게끔 하고요. 또 시간이 허락된다면 자원봉사까지 하신다면 죄책감이 조금은 덜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 스케치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